이발금의 소름 돋는 밤, 두유 소녀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경상북도 영주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를 영주로 옮기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죠. 처음엔 말투가 이상하다고 놀림도 많이 받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영주에서는 자전거로 등하교를 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다 보니 학교 운동장 한쪽엔 자전거가 가득 놓여져 있었죠. 해가 쨍쨍 내릴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한 것이 병약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튼튼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 강가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자전거 거치대가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교를 할 때는 아파트를 빙 돌아 나와서 가곤 했죠. 하루는 학교에 가려고 나와 자전거를 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빙 돌아 나왔습니다. 저희 집은 8층 끝 비상계단 옆이었는데 복도와 비상계단은 창이 없이 트여있는 구조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비상계단 쪽에서 저를 배웅해 주셨죠. 그럼 저를 보고 계신 어머니께 손을 흔들어주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당시에 친구와 함께 등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친구가 나오지 않아 어머님이 집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어머님이 안 보이는 곳까지 자전거를 몰고 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잔도를 일부러 밟고 간다던가 흰 선을 밟고 일직선으로 선을 벗어나지 않게 운전한다던가. 저도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데 비상계단 옆에 작은 동그란 쟁반만한 갈색 얼룩이 있길래 친구가 나올 때까지 팔자 모양으로 몇 번이고 밟으며 운전하고 있었죠. 누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이윽고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둘이 신나게 페달을 밟고 학교에 갔죠. 근데 그 이후부터인가 제 자전거가 장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걸핏 하면 체인이 빠지고 바퀴에 구멍이 나고 바람이 이유 없이 빠져 있고. 그러다 하루는 등교를 하는데 아파트 입구에 초등학생 5명 정도가 가로로 쭉 서서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양쪽이 다 안 돼서 순간적으로 애들을 피해 방향을 꺾어 아파트 담벼락으로 그대로 돌진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지각을 할 수도 있어서 속력을 꽤 내고 있었던 탓에 그대로 자전거에서 튕겨나와 벽에 부딪혔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놀라서 뛰어와 쓰러져 있는 저를 콕콕 찔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휘저 괜찮다는 표현을 해주고 그 아이디를 보내고 10분 정도 엎어져 있다가 쩔뚝거리며 자전거에 다가가 상태를 봤죠.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앞바퀴는 다 휘어져 있고 브레이크는 앞뒤가 모두 끊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끊어놓은 것 같진 않고 오래돼서 닳아서 끊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년가량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구장창 타고 다녔으니 이제 끊어질 만도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집에 올라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그날은 택시비를 받아 등교를 했죠. 나중에 자전거를 고치러 가니 손볼 곳이 많아 차라리 새로 사는 것이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께선 자전거를 새로 사주셨죠. 매일같이 등하교를 함께하던 정든 자전거라 섭섭할 뻔도 한데 한 일주일 이상을 고장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
새 자전거를 가진 게 마냥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제 정든 자전거가 그렇게 된 게 단순 해프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을 거의 매일 꿔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요. 그래서인지 밤중에 자다 깨는 일이 많고 그 때문에 항상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죠. 하루는 꿈에 시달리다 깨어나 좀 전에 꾼 꿈이 현실인지 아니면 잠에서 깨어난 이 상황이 꿈인 건지 황망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자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고 있는데 아파트 뒤편 산 쪽에서 탕! 하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철이기도 했고 산 쪽에서 난 소리 같으니 사냥을 하는 건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누나가 대뜸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얼마 전 새벽에 경찰차 소리 엄청 시끄러워서 깼잖아. 우리 아파트 근처에 뭔 일 있나 봐. 누나도 성격이 예민한 편이라 잠기가 밝아 사이렌 소리에 깼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맞다. 혹시 한 2주 전쯤 아니야? 새벽 2시에. 응, 그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2시 아니고 난 한 4시쯤 됐었어. 왜? 아, 나 그날 아파트 뒷산 쪽에서 총소리 들었거든. 살인사건인갑다. 그날 들었던 소리의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머니께서도 한마디 거드시더군요. 나도 그날 그 앰뷸런스 소리 들었는 것 같은데. 그때쯤인 것 같아. 구급차 소리에 깼었던 날이. 엄마도? 엄마도 깼었어? 몇 시쯤에 엄마는? 엄마도 4시쯤이었어요? 아니, 그때 한 3시쯤 됐었을걸? 공교롭게도 가족들이 1시간 간격으로 깼었고 보름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도시에 총소리, 구급차, 경찰 사이렌 소리는 흔치 않은 일이긴 하니까요. 그 다음날 등교를 하면서 저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야, 우리 아파트 뒷산에서 누가 사람 총으로 쏴 죽였나봐. 뭐?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 내가 한 얼마 전쯤 새벽에 산 쪽에서 총소리를 들었거든? 근데 그때쯤 엄마랑 누나는 구급차랑 경찰차 오는 소리를 들었대. 언제? 언제? 한 15일 전쯤? 아, 그거? 그거 산에서 죽은 거 아니야. 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니네 아파트에 사람 죽은 거래. 뭐? 집에서? 집에서 총을 쐈다고? 누가? 강도가? 아니, 총이 아니고 그 니네 아파트 14층에서 누가 자살했대. 그 니네 비상계단 쪽에 그 창문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날 새벽 제가 물을 마시면서 들었던 탕 하는 소리는 총소리가 아니고 사람이 떨어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전거로 몇 번이고 밟으면서 운전을 했던 그 갈색 얼룩은 빗바른 빗자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제 자전거는 원한이 있는 영 때문에 고장이 났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생각을 해본 건데, 만약 그 자전거 사고가 났던 날 아파트 입구에 초등학생들이 길을 막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저와 자전거는 그 속도로 바로 앞 차도까지 내려갔을 겁니다. 그랬다면 저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생각해보니 지금도 아찔합니다.